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가 10월 2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보다는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은 뭐다? 결국에는 상승을 위한 하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 현재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와 분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인도량을 얼마나 올라가 줬는지 한번 보자면 거의 50만 건 정도 가까운 추정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43만 대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는 역대급으로 인도량이 정말 크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연도마다 테슬라의 판매량 분기별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프만 보세요. 5,500대 2013년에 13년에는 그랬고요. 14년에는 7,000대, 이제 만대를 넘어서 10만 대가 2020년도에 일어났고요.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이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무려 50만 대를 가주면서 2025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누적 자유현금 흐름을 봤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테슬라를 계속 사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만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뒤늦게 올라가고 뒤늦게 하락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뒤늦게 올라가고 뒤늦게 하락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됐을 때 호재가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뒤늦게 올라가고 뒤늦게 상승하는 이런 한 박자 느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판매량의 폭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7월 5일날도 시장은 8월에 미국 3분기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주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즉시 주가에 반영했습니다. 그 후에 판매량이 50만 대라는 인도량의 역대급 실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4분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논의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뒤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다. 테슬라는 항상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뒷북 패턴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뒤늦게 또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호재가 나와주면서 뒤늦게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겠지만 이런 뒤늦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주의하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10월 2일날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저는 이제 테슬라를 이제 하락 랠리가 나와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규 매수자들이 계속 매수를 못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못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저는 하락이 나오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했다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마저도 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테슬라를 220만 달러를 넣어두었다. 다른 주식은 없다. 모든 것에 테슬라에 걸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망한다면 나도 망한다 라고 말했고,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나도 성공하며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바로 테슬라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주가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고 나서 테슬라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머스크의 답은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이 일반인의 말과 테슬라의 답변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캐시우드의 이런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영상마다 매번 캐시우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캐시우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 김진우는 캐시우드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정말 잘 맞췄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매우 높게 신뢰를 하고 있어요. 이 김진우가 직접 추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 하나죠. 뭐 캐시우드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캐시우드의 이런 말들을 항상 잘 기억합니다. 많이 챙겨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캐시우드가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것도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캐시우드가 어떻게 말했냐? 나는 만약에 단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바로 테슬라를 고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고, 로봇, 에너지 저장, 그리고 AI의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옵티머스도 있고, 뭐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 AI도 있고, 그룹도 있고 등등, 이게 한 가지로 묶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종목에서 만약에 하나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기 앞서서 그냥 테슬라를 고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 테슬라를 220만 달러를 넣고 테슬라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며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말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슬라를 높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테슬라가 이제 모델 YL이 중국에서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9월 넷째 주량 무려 4,000대를 돌파하면서 테슬라가 전체 보험 등록이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생산 모두 안정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10월 2일 날 실적 발표에 있어서 미리 알 수 있었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흐름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뒷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다음 스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바로 FSD V14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FSD V1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SD의 보안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안 좋았냐라고 했을 때, 멀티 주차장에서 이 GPU의 신호가 작동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FSD 14에서 보완이 되고, 또한 이 FSD 14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높은 평가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FSD V14 같은 경우에는 큰 혁신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호주에서 FSD 14에 대한 이 감동 리뷰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전처럼 운전할 수가 없다.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 운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교통, 도로공사, 여러 갈래 교차로, 느린 차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자연스럽고 40대 안에도 면허를 따고 싶어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대처한다라고 말했고, 이러한 부분은 이 차가 막히던 차가 안 막히던 그에 맞게 AI가 판단을 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V14일 뿐인데도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V14부터 큰 혁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미 예전에 한 5월쯤인가 4월쯤에 이때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담배 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에서 14버전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때도 이제 말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온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이 다음 주부터 배포가 시작되면서 약 2주 뒤에 업데이트를 시작하고 차가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에서 점점 이 14에 대한 기술을 맛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11월에서 12월에 배포할 예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상향의 역대급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1월과 12월에 굉장히 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항상 뒤늦게 미리 주가가 올린다. 그러면 10월에 말쯤이나 아니면 중순쯤에 11월, 12월에 나오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해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을 집중적으로 보라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뒤늦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5년 내 매출이 이 FSD 14로 FSD 때문에 5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향후 5년 안에 테슬라의 매출이 5배 확대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바로 AI 기반 3대 축으로 FSD 고도화, 소프트웨어의 수익화부터 시작해서 로봇택시 확대,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과 옵티머스 대량 생산, 노동, 서비스, 시장 진입까지 과거의 전기차지만 1000배 이상 성장을 이끌었고, 이제는 AI가 테슬라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하면서 FSD도 하나의 이제 AI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테슬라다라고 말했고, 5년 내에 5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이 FSD가 성장을 하고 AI가 발달될수록 테슬라의 로봇택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로봇택시가 한 대당 수익이 무려 1달러 요금으로 한 대당 월 8,500달러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연간에 로봇택시를 100만 대 운영할 시에 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33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전체 수익의 무려 4.8배나 증가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인건비를 줄이며 24시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 로봇택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미트럭도 있습니다. 이 세미트럭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로봇택시가 이 정도인데, 세미트럭은 화물을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건을 움직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 순수익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 5배 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있어서 다른 전기차들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30년까지 원래는 벤틀리에서도 모델들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라고 말했는데 2035년까지 연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80% 목표를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 80억 유로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를 50% 했고요. 포드도 마찬가지로 30% 축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를 포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름 있는 회사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 테슬라만큼은 전기차에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차별화가 이미 눈으로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테슬라의 방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방향이 한 가지를 우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하락을 외쳤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락 범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고,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 부분에서 바로 횡보를 하다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심리가, 개미들의 심리가 지금 공포심에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요. 이 아래에 내려오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나왔을 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반등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는 떨어집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반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주봉에 대한 이런 관련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주봉, 바로 여기 양봉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325달러 이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저항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다, 계속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악재가 나옵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이 바닥, 양봉을 만들어줬던 기존의 바닥을 깨지 않고 주가를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줬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가의 양봉, 주봉의 양봉이 두 개가 나와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이어 상승이 나오려면은 두 번의 주봉 양봉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금이 많이 몰려왔고 방어를 잘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양봉을 두 개 만들고 연이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단기간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을 준비할 때지만 양봉이 두 개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양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뚫는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전에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지표는 바로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은 힘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이평선의 이 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받아쳐주면 올라가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도 선을 지켜주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선을 지켜주니까 올라갔고요.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오르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디 선을 지키고 있다? 요 선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방의 힘은 남아있지만 이 하방의 힘에서 언제든지 이 선에 맞닿은 순간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근거들,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앞으로 이 카드, 이런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의 양봉이 두 번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이 평단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는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아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떨어지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서 앞으로의 반등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 주면서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재들이 나와주면서 폭락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한 번 183달러를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183달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제가 다음 초록색 매물대까지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땡큐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 상승 관점을 계속 생각할 거고요. 여기서 저점이 제가 이전에 여기서 잡아드렸잖아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의 힘이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하락은 저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하락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텔레그램을 토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텔레그램의 관점을 토대로 좋은 기회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계속 놓치셨는데, 이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강색 라인을 이쪽 이 박스권 라인을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빨강색 이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해주고, 그쵸, 이제 차트마다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말고 올라와줬어요. 또한 여기서는 이렇게 바닥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행보가 길어지고 이 행보를 토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행보가 나온 이후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폭락 이후에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관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던, 여기서 장이 길어지면,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주면 이 버텨주는 값으로 올라가던, 아니면은 악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스퀴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따라서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토대로 제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추가적인 관점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앞으로의 이 매수 자리들을 좀 기다려 보시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폭락이 오는 데에 따라서 벌벌 떨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다. 이전에 너무 고점이었는데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다.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시 우상하는 관점으로 변합니다. 그때 가서 그때 매수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갖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풀시드로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씩 주워 담아서 다음 반등을 기대해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점들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은 제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의 이 김진우의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열기 버튼 누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보다는 차트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보다 이 차트의 방향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업들처럼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뉴스도 미리 알 수도 있고 어떤 정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로 선반영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의 루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가 딱 나올 때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악재구나, 호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래량과 그리고 현재 이 공포 탐욕 지수와 어떤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토대로 뉴스를 바라시는 분들은 좀 저의 텔레그램 방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에 매수하는 방법과 호재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 수익을 우상향시키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계십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제 관점을 보실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영상과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보시려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게 좋겠죠.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많은 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